지난 6일 의암호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소방관과 경찰관,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나섰는데요. 그들과 함께 비극적인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0 찾아가는 강원 진로 한마당. 진로가 고민인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박람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꿈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속초의 색다른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성 넘치는 청년몰도 구경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에 속초만의 복고 감성까지 즐길 수 있다는데요. 속초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한 핫플레이스, 갯배거리로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8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악재 속에서 도내 농축산물 행사가 잇따라 취소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와중에 한 줄기 비처럼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맞습니다. 홍천 찰 옥수수 축제, 또 양구 곰치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농민분들의 시름이 깊어져만 갔는데요. 다행히도 드라이브 스루 판매 방식, 또 온라인 판매 방식, 여기 더해서 농민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들이 큰 효과를 거두면서 네. 완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 더해서 평창의 대표 축제인 효석 문화제 역시 취소가 됐지만 메밀의 새로운 판매처가 다 정해졌다고 해요. 네. 이 소식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달 예정돼 있었던 횡성 한우축제도 사실 취소는 됐지만 그래도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내 농축산물 행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기대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카카오톡 앱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이 역시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장마가 끝나고 또다시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무더위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물을 자주 드셔야 네. 되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일하실 때도 쉬엄쉬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지금 춘천에서는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바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의 이 실종자를 찾는 수색팀입니다. 이분들은 물속과 또 물 위, 심지어 하늘 위에서까지도 수색에 열정이 넘치시는데요. 이분들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8월 12일, 슬픔으로 가득한 영결식장.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을 떠나보내는 자리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거센 물살 속에서도 구조에 나섰던 경찰관. 주인을 기다리던 그의 근무지는 이제 그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지난 8월 6일, 의암호에 조성 중이던 인공수초섬이 집중호우에 떠내려가는 것을 잡기 위해 출동했다가 배 세 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곧바로 차려진 사고 수습본부. 살아있을지 모를 실종자 수색이 급선무였습니다. 어이없이 벌어진 사고에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문해안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위험하잖아요. 수출 떠내려가면 그만이지. 그까지 또 생명하고 어떻게 그걸 바꿔요. 쏟아지는 폭우에 춘천댐과 의암댐, 최양량댐까지 수문을 연 상태라 유속이 빠르고 강물이 많이 불어있어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사고 인근 지역에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그곳은 사고 현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등선 폭포 앞. 사고 당일 수색대가 도착했지만 빠른 유속 때문에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실종자 3명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그 앞 물속에 실종자들이 있을 줄이야. 그저 한탄스럽기만 한데요. 8월 6일 사고 당일 남이섬 근처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되고 8월 8일 등선폭포 근처에서 2명, 그리고 10일 등선폭포 근처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8일째였던 지난 13일 경강대교 주변에 마련된 사고 수습본부를 찾았습니다.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수색 대원들. 예, 저희 소방과 경찰, 군을 비롯해서 춘천시 공무원 등 해서 약 2,100여 명 정도 동원이 됐고요. 실종자 3분이 발견됐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쪽 지점에서부터 보시는 여기 경강대교 아래까지 그 구간이 발견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그 구간에 집중적으로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강 상공, 실종자를 수색하기 바쁜 소방 헬기가 떠 있습니다.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수면 가까이에서 실종자를 찾는데요. 물보라를 일으켜 실종자가 떠오르게 하는 수색 방법. 헬기가 일으킨 물보라 주변으로 보트가 또다시 둘러봅니다. 색다른 수색 방법까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모든 구조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헬기가 정지 비행을 하게 되면 하강풍이 생기죠. 하강풍이 그 물에 닿으면 물이 와류가 생겨서 물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강 중이나 강 하에 있는 부유물을 물 위로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실종자를 찾는 하나의 그 수색 방법입니다. 13일 오전 가평 자라섬 일대를 정밀 수색하기 위해 특수구조단이 출동했습니다. 강원도 각 소방서에서 차출된 강원 소방 특수구조단인데요. 금융용 보드가 있습니다. 그 보드를 대원들에게 띄워가지고 그 사람도 접근할 수 없고 배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숲풀 같은 데겠죠. 그런데 살피면서 수색하는 겁니다. 북한강 수위가 다시 낮아지면서 모습을 드러낸 자라섬.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모든 상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강원소방 특수구조단 대원들이 출동해 정밀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이곳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조용 보트를 타고 급류가 흐르는 강변 풀속 등 보트가 들어가기 힘든 수색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전문 훈련을 받았지만 쉽지 않은 구조 환경. 빠르게 흘러가는 물살을 견디며 곳곳을 찾아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루라도 더 빨리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계속 오리발로 피를 차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세도 계속 이렇게 시야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도 물이 많이 가고 쥐도 많이 나고. 네, 그렇죠. 직접적으로 수색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은데요. 구조대원들을 위해 급식 봉사를 하는 의용 소방대원들.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를 찾고 싶은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유족분들이나 또 실종되신 분들도 저 차가운 물속에서 저렇게 오래 계시는 것보다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저희도 여기 나와서 봉사하는 걸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죠. 또 다른 의용 소방대원들은 자라섬 일대를 걸어서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현업을 잠시 미뤄두고 참여한 의용 소방대원들. 여기서 아까 냄새가 났으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셔가지고 같이 한번 수색하실게요. 흙탕물로 변해버린 북한강. 물의 깊이를 알 수 없어 위험하지만 혹시라도 놓칠세라 구석구석을 꼼꼼히 수색합니다. 그러던 중 무언가가 발견됐는데요. 보이잖아요. 저 밑에. 저 대가리 보이잖아. 다리하고. 냄새가 난다는 그곳에서는 이번 폭우에 떠내려와 죽은 고라니가 있었습니다. 행여 실종자일까 잠시 희망을 가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물이 우리 지금 이 키만큼 지나갔었는데 이제 아마 저기서 내려오다 걸렸던 게 지금 부패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1차 수색할 때 냄새만 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고라니 사체였어요. 수색 현장 인근 민간 레저 스포츠 업체들도 보트를 동원해 자체 수색에 나섰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 구조대. 현장 지형지물에 익숙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는데요. 레저용 보트로 촘촘히 대열을 만들어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소방구조대와 합동 수색에 나섰습니다. 거친 물살을 일으키며 수색 현장을 누비는 군부대 보트. 군부대 보트들은 보트의 강력한 물결 파동을 이용해 수색 중입니다. 넓은 강을 누비면서 파동을 일으켜 물속에 있을지 모를 실종자를 떠오르게 하는 방법. 이번 사고로 동료를 잃은 경찰. 서울에서부터 지원에 나와 강변 곳곳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강 수위가 낮아지고 수색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의 역할도 더 커졌습니다. 계속 이제 교대로 매일매일 이제 교대로 부대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2차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왔었고 이제 오늘 2번째로 왔는데 뭐 수색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별로 성과가 없어서 좋은 성과가 있어야지 유가족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아무튼 저희 뭐 최소한의 경력이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모두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종자 수색.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커져갑니다. 민관, 군이 모두 함께하는 수색 현장.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남은 실종자는 2명. 빠른 시일 내에 실종자를 찾길 기원합니다. 의암호 선박 전박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13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는 2명인데요. 그렇죠.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수색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수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의암댐 방류량이 비가 그치면서 현저히 줄었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 또 북한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과 군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요. 의용 소방대, 또 자원봉사자분들, 또 민간 레저업체까지 두 팔을 다 걷고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헛되이지 않도록 좋은 소식이 꼭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매일매일 또 이 물가를 누비고 그렇게 열심히 쉽지 않은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네네. 하루빨리 정말 이 실종자들이 어서 돌아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이면 누구나 꿈을 꾸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마련일 텐데 진영 씨는 학창 시절 꿈이 어떤 거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조금 남달랐는데요. 혹시 건물주라고 들어보셨죠? 건물주. 네, 저는 건물주가 꿈입니다. 아직까지도. 학창 시절부터 상당히 빠르군요. 네, 세상 물정을 빨리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방송 강원 365 진행할 수 있는 MC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좀 작은 꿈을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가집니다. 대단하신데요? 왜 눈을 동그랗게 뜨십니까? 아니, 용호 씨가 꿈을 이뤘다고 하니까 역시나 학창시절에 꿈을 꾸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어른들의 또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같은 어른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릴 이런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 박람회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곳 지금부터 함께 둘러보시죠. 얘들아, 나한테 무슨 직업이 어울릴까? 나는 예쁜 꽃차를 만드는 꽃차 소믈리에? 나는 상상력 팡팡 공예 작가?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듣자 하니까 뭐 꽃차 소믈리에 이런 얘기 나오던데 혹시
진로 고민? 빙고! 아, 내 예상이 맞았구나. 나 또 무슨 고민이라고. 그런 거라면 무슨 걱정? 이게 있잖아요. 나의 적성은 뭘까? 나는 어떤 분야의 소질이 있을까?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 첫 발걸음이 될 2020 찾아가는 강원진로 박람회가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미래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꿈 찾아주기 프로젝트, 적성에 맞는 인생 직업 찾아. 지금 출발해 보시죠. 영월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와, 아니 저는요 이렇게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 형식으로 학교에서 박람회가 열리는 건 처음 보는데요. 지금 잠깐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소소하지만서도 알차게 꾸며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저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함께 가보실까요? 작은 학교 꿈찾기 프로젝트 2020 강원 진로 박람회. 올해는 코로나19로 보건과 방역의 비상인 만큼 영월 관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 체험 축제가 열렸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각자 갖고 있는 좀 꿈들이 있을 거예요. 이 꿈을 내가 이 영월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키워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됐어요. 2020 강원 진로 박람회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 산업과 자신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 수업.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강 중 하나랍니다. 사실 빅데이터라는 단어가요. 미래 산업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단어긴 하지만 조금 아이들이 듣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 속에서 데이터를 알지 못하면 사실 내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룰 때 굉장한 차별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지금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함께 접목해서 자기가 데이터를 좀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꿈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콘텐츠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무리할 수보다 많은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시대. 아이들은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빅데이터 강의에 주목합니다. 아니 지금 특강을 선택해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강의들이 있었는데 빅데이터라는 강의를 선택했어요. 이게 관심 갖기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평소에 이 분야에 관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꿈이 방송 PD 쪽인데 그래서 진짜? 네네. 그래서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미디어에 관련된 빅데이터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빅데이터가 제 꿈에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특강을 듣게 됐어요. 제 꿈이 도시계획가인데 그거에 관련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취미라든가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다음에 도시 디자인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다양한 작품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작품들이 나타나면서 기존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작품들을 시도하는 작가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강의 못지않게 요즘에는 웹툰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광 회장은 직접 아이들과 만나 실무에 관해 알려주고 조언과 고민 상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웹툰 강의 듣고 있는 친구, 웹툰 평소에 얼마나 많이 봐요? 평소에 한 7개씩 한 3-4번은 보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요? 네. 하루 종일 보는데 이 웹툰 강의를 듣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웹툰 작가라는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참여해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웹툰 작가의 이제 일을 하면서 웹툰 웹 PD 이런 것도 있고 좀 새로운 직업도 알게 되고 좀 정보도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진로 체험한 학생들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천진난만해하는 모습인데요. 영월 지역에서 이렇게 진로 박람회가 여러 번 열린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형식으로 열린 게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행사가 열리게 됐을까요? 그동안 크게 무대를 펼쳐주고 학생들을 찾아오게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학교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렸던 그런 마음들을 이번 기회에 기지개 펴듯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 진로 설계를 한 데 있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로 특강을 들었다면요. 지금부터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공예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부스들도 굉장히 많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손이 근질근질거리는데 얼른 가볼까요? 진로 박람회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진로 체험이죠. 리얼 감자빵 만들기, 꽃차 소믈리에, 특수 분장사와 네일아트 체험까지 모두 25개의 직업들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과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는 이제 게임을 직접 진행을 해보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영월과 삼척, 태백과 동해 지역의 진로 박람회에서 만날 수 있는 카지노 딜러 체험. 쉽게 접할 수 없어 아이들의 관심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친구들 잠깐 지금 학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카지노 딜러 직업 체험 중이었구나. 체험해보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좀 약간 중독성 있어요. 중독성 있고 약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쉽게 느끼기 힘들잖아요. 앞으로 직업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AI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실감나는 이색 체험을 해볼까요? 미래 로봇공학의 세계를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 아쉽다.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 분야 관련된 게임인 거잖아요. 이런 거 해보면서 좀 내 미래라든지 직업이랑 좀 연관돼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직업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직업도 있는구나라고 알게 돼서 좋았고, 근데 저한테는 좀 안 맞고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고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체험 활동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 학생들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학기별로 또는 매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아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들의 가장 큰 숙제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다양한 꿈을 꾸고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원진로 박람회에 더 큰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스스로 꿈을 찾아 나가면서 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자신감까지 찾아나가는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다양하고 깊은 직업 체험을 통해서 당당한 직업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 25가지 직업 체험 부스에서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었고요. 또 요즘 핫하다 못해 굉장히 뜨거워요. 뭔지 뭐예요? 아시겠어요? 빅데이터 강의와 또 웹툰 특별 강의까지 보니까 굉장히 알차 보이던데, 진영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도 저희 때도 이런 박람회가 있었다면 네. 꿈이 건물주가 아니라 분명히 이런 목표, 굉장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직업 박람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박람회가 많이 개최돼서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본인의 일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직업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시기 위해서 2가지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에 접속하셔서 강원 365를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이 역시도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전남 영암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기 전에 두 분께 좀 이 아이템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네네네네. 자, 이 아이템의 첫 인상은요, 뭔가 상큼하고 달달합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이 내면이 아주 톡톡 튀는 매력이 있어요. 어머. 반전 매력이죠. 뭘까요? 명수 씨. 저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비키시고요. 저잖아요. 진영 씨. 저 아니에요?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들은 제가 아주 부끄러운데, 자, 정답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고요. 영암의 자리 간 무화과 농장으로 여러분들 함께 떠나보시죠. 정말로 엄청 맛있고 달다는 것밖에 저는 모르겠 것 같아요. 무화과는 평생
때문에 제가 먹어도 실증 안 나게 먹을 수 있는 평생의 과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무더운 여름 반갑게 찾아오는 과일이 있습니다. 달큰한 맛을 자랑하는 과일, 영암 무화과가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달콤해서 반하고 톡톡 터지는 식감으로 한 번 더 반하는 영암 무화과 만나보실까요? 일 년 중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8월은 영암이 한참 바쁜 시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무화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일반 노지 하신 분들은 이제 8월 중순부터 이제 수확하신다고 예상들 하시는데 하우스는 그거보다 약간 좀 빨라요. 한 20일경 제가 수확한 지 한 10일 정도, 10일 전부터 지금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우스니까 좀 빠르게 생산할 수 있어요. 지금 한 8월 10일경까지 장마라고 하는데 아마 그 이후면 밖에 노지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품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본격적인 출하죠. 1년 중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8월은 영암이 한참 바쁜 시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무화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피면서 이제 완성파가 점점 돼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붉게 이제 착색이 올라오면 마치 좋은 과가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무화과 수확. 그런데 다 같은 크기에 또 비슷한 색깔에 도대체 어떤 걸 따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딸 때 꼭지 부분이 좀 마르면서 양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상태거든요. 꼭지가 마르면. 그래서 여기 주둥이를 입구를 보시면 약간 벌어지는 모양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가장 수확기에 맛있게 딸 수 있는 무화과가 나와요. 오늘 아침에 따는 걸 발송하면은 소비자께서 내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익는 걸 따서 드리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좀 익는 걸 따요. 한쪽에서 무화과를 열심히 따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도 무화과 따는 게 한창인데요. 일반 홍무화과처럼 익으면 빨갛게 되는 겉모습과는 달리 익어도 푸르스름함을 유지하는 청무화과도 수확이 한창이랍니다. 생긴 모습은 못생겼지만 당도는 훨씬 높은 바나네라는 품종이라네요. 홍무화 같은 경우는 한 14, 5브릭스 나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최고 많게는 20브릭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청무화가? 네, 청무화가는. 한번 드셔보시면. 감사합니다.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네네네. 무능하게 그런 부분이라. 사실상 먹는 부분이 꽂힌 무화과. 열심히 수확한 무화과는 하나 둘 옮겨지는데요. 오늘 수확한 무화과 한번 보실래요? 수확하고 곧바로 선별해서 그날 택배로 나가는 무화과. 마른 꽃잎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거하고 온도를 잘 맞춰주면 신선한 무화과를 어디서든 곧바로 맛볼 수 있답니다. 택배로 해서 물건을 받으시면 그 김치냉장고에 그대로 익은 상태,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이 키친타월 같은 걸로 좀 약간씩 싸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은 한 3, 4일 정도는 놓고 드실 수가 있어요. 단 특성이 뭐냐면은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다는 거. 그 식감 있잖아요. 그 약간 그 톡톡 튀는 그 저기도 있거든요. 씹으면은. 제철 달콤한 무화과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무화과
무화과가 영암에 굉장히 농가가 전국에 6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원가로만 하다 보니까 이 멀리 계시는 분들이 무화과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이걸 요거트를 하게 되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무화과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음식, 무화과 요거트인데요. 우유에 무화과청을 넣고 요거트 파우더에 얼린 무화과 속을 넣고 잘 갈아주면 무화과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이 요거트를 샐러드에 넣으면 무화과 요거트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맛있겠다. 무화과를 또 다르게 즐기는 방법, 바로 떡으로도 먹는 건데요. 무화과 즙을 넣고 숙성된 반죽에 여러 고무를 묻혀 만들어낸 무화과 인절미도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쭉쭉 늘어나는 게 너무 맛보고 싶네요. 일반 인절미보다 살지고 길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화과가 들어가서인데요. 그 무화과를 그냥 일반 무화과를 드시면 안 되고요. 청을 만든 다음 아까 제가 요거트 때 잠깐 보여드린 청 있잖아요. 그 청을 넣은 다음 온도 숙성을 해서 떡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놓치지 말고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무화과 주산지인 영암. 빨갛고 푸르게 연그른 무화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의 그 무화과의 산지는 영암이 최고거든요. 전국 재배량의 근 한 80%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기 엄마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맛도 좋고 당도도 다른 데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마 온도나 기후로 환경 봐서는 영암이 최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암이 특별히 맛이 좋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암 특산물 무화과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윤아, 할아버지 텔레비에 나왔다. 아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 할아버지 사랑한다.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를 함께합니다. 걱정하지 마. 네, 언제나 도민들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90년대 가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혼성그룹 싹쓰리가 불러온 유행인데 유행은 또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때는 7080이 대세였다면 맞아요. 요즘은 역시나 9000이 대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9000까지 왔군요. 네. 90년대 하면 추억의 명곡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뿐만이 아니고요. 뭐 패션, 건축, 인테리어, 뭐 먹거리까지 네. 뉴트로 열풍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추억과 또 감성을 자극하고요. 또 아련한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하니까 아마 이 네. 뉴트로가 좀 아직까지도 같이 가고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속초에도 뉴트로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 핫플레이스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속초시 중앙동, 이곳에 색다른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주인공은 새 단장을 마친 구 속초수협. 1960년대 속초는 수산업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항구엔 싱싱한 수산물이 넘쳐나고 수많은 물자와 사람이 오가며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됐는데요. 그 중심에 구 속초수협이 있었습니다. 속초의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운동을 좀 벌이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장소성을 좀 부여하자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수산업의 중심지로서 속초가 시로 승격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그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좀 보존을 하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속초수협이 이전하면서 한동안 폐건물로 남아있었던 구 속초수협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색다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층엔 청년몰이 들어섰는데요. 청년 상인들이 모여 각종 먹거리부터 공방, 기념품숍까지 다양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 많고 열정 있는 청년 상인들을 만나볼까요? 저의 이름은 강국혜이고요. 속초 청년몰에서 옹심이, 홍합 칼국수, 홍합 장칼국수, 감자전을 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고 여기가 처음에는 되게 저도 속초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가 없는 건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색다롭고 이렇게 꾸며진 걸 보니까 엄청 신기하고 여기서 장사한다는 게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조그맣게 차렸지만은 나중에 큰 곳에 가서 더 멋지게 사업을 넓히고 싶어요.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뛰어든 사람들. 청년몰 갯배거리는 20명의 청년 상인들에게 마음껏 꿈을 펼칠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청년들이 나서려면 뭐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발생을 했는데 청년들이 조금 더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신다는 점에서 너무 좋고, 지금 이렇게 새로 건물을 안 짓고 리모델링으로 한 것도 분위기상이나 옛날 어른들의 이제 추억 같은 그런 이미지로 다가와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생각하신 만큼 손님들이 좀 많이 오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처음이라, 장사가 처음이라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만약에 제가 청년몰이 아닌 다른 곳에 오픈을 했으면 이 정도 손님까지 왔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도 있고, 아직은 혼자서 열심히 그냥 해본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기념품 가게에선 속초 여행의 추억을 담아갈 수도 있는데요. 공예품에 쓰인 재료들은 대부분 속초 해변에서 직접 구한 거라고 하네요. 저는 속초의 자연과 그리고 바다 생물들을 테마로 한 기념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속초 바다에서 나는 그 조개들이나 바다 유리 같은 걸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여기에 입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청년몰이 모집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부터 창업 내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시작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나 개인이 장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몰에 있다 보니까 단체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서로 잘 어우러져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족하세요, 지금? 네네, 지금 주변 상인들이랑도 사이도 좋고 그리고 같이 장사를 하니까 오히려 공감되는 것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상권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위치학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되게 접근성도 괜찮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다양하고 많은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제 미흡한 건 있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서 더 큰 사랑 가져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좋게 잘 단정을 했네요. 리모델링을 아주 상당히 잘했습니다. 여기가 뭐 옛날에는 그 속초 경제의 중심지였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제 청년몰이니까 젊은 애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장소로 좀 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속초 관광의 가장 중심지로 변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멋진 전망을 바라보며 차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인데요.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죠. 대형 금고나 사물함, 크레인 등 구 속초 수협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물건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 건물이 가진 오랜 역사와 추억을 이어가기 위해 인테리어에 함께 녹여낸 겁니다. 저희 공간은 그 광장형 복합 예술 카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커피를 마시고 하는 공간을 넘어서 이 공간 내에서 음악도 즐기고 뮤지컬이나 전시 같은 공연도 같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공간의 요소들이 하나의 포토존이 되고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많이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멀티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이 이쪽이 아니시죠? 네네. 네, 어떻게 속초까지 오셔서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굉장히 좀 놀랐어요. 뒤에는 설악산이 있고요. 앞에는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속초에서 유명한 갯배라고 하죠. 갯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어선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일반적인 저희가 해변가에 있는 많은 카페들은 가봤는데 이렇게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공간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공간 자체가 과거에 구수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속초에 있는 시민들의 많은 염원이나 꿈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운영에 대한 많은 꿈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공간에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속초 경제의 중심지였던 구 속초수협 건물은 이제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청년 상인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관광객들에겐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이 됐는데요. 현재와 과거를 잇는 이곳에서 누군가는 색다른 감성을 채우고 또 누군가는 아련한 옛 시절의 낭만을 떠올리겠죠. 갯배거리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건물이 정말 새롭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대로 사용됐던 뭐 크레인부터 뭐 금고, 뭐 또 사물함까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이 됐는데 보면서 뭐 색다른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옛날에 사용했던 그 물건들을 보면서 추억에 빠질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았는데 정말 네. 1층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이 먹거리와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또 네. 2층에 올라가서 정말 여유롭게 차 한잔하면서 전시나 공연을 보는 게 요거 진짜 괜찮다. 아주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곳이 과거에는 속초의 경제 중심지였다면 네. 이제는 문화의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속초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또 네. 주민들에게는 사랑받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시청하셨는지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문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성란님께서 안타깝네요. 모두 힘내십시오. 실종자들을 빨리 찾기에 네. 기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의아모 사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직 실종자가 2명이거든요. 저희도 손 모아,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사연도 만나볼까요? 자, 박성란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셨고요. 좋은 세상입니다. 직업을 미리 체험도 하고 좋겠네요. 부럽네요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아마 아까 그 진로 체험 맞아요. 박람회 보고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진영 씨도 저런 프로그램이 저런 박람회가 학창 시절에 있었다면 더 행복한 건물주가 아닌 그런 꿈을 꿨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분명히 과학자가 꿈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 보시면서 과학자가 좀 새삼 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뭐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요.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만날 일은 없었겠군요. 네. 농담입니다. 네. 네, 다음 댓글 만나볼게요. 박상민님께서 무화과 벌써 익었군요. 예. 무화과로 유명한 곳은 영암이겠죠?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또 댓글이 있을까요? 자, 마지막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짱구는 니가 말려님이 학생분들 보니 희망이 돋아나네요. 화팅! 제 꿈은 로봇 과학자였는데 아직도 도전 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굉장히 멋있는데요? 진영 씨와 비슷한 로봇 과학자를 꿈꾸셨고 진영 씨는 과학자를 꿈꿨을 것 같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로봇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정말 로봇 과학자 하면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힌 거 한번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 미래 로봇 과학자 혹은 과학자가 될 수도 있었던 박진영 리포터 오늘 한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진영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소식 또한 이제 춘천 의아무 소식이었는데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민관군 모두가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다 같이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면서 학교와
또 학부모님들께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전교생 등교를 계획했던 학교 측은요, 등교 인원과 일정을 모두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 네. 놓이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학창 시절을 만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지만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 거리두기 지침들 그리고 개인 위생 네. 수칙들 잘 지키면서 보다 안전하고 또 건강한 학교 생활 할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